그분이 저를 이렇게 딱 빤히 쳐다보시더니 혹시 민지 채널. 민가민가 안녕하세요, 민지입니다. 제가 커뮤니티랑 인스타그램에 카페 아르바이트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고 글을 올렸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어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가 모든 질문에는 답변을 못 해드릴 것 같고 많이 들어온 질문을 조금 추려가지고 유형화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20살 때 1년, 대학교 3학년 때 1년 이렇게 총 2군데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요거는 너무 많은 친구들이 물어봤어. 요즘 카페에서는 경력제만 뽑던데 경력, 이력 없이 어떻게 합격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지금처럼 막 기준이 빡빡하지가 않았어요. 지금 막 알바본이나 알바천국 들어가 보니까 죄다 경력자만 구한다고 써놨더라고. 사실 지금 상황이 조금 많이 어렵다 보니까 사람을 적게 써도 빠르게 일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경력자를 많이 구하시는 것 같아요. 애초에 그렇게 구하시다 보니까 나의 경험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말씀을 드려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그 아르바이트 이력서 같은 걸 제출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자기소개서란이라고 있어요. 그 자기소개서란 칸이 쬐까네요. 완전 작아요. 그래서 보통 다른 사람들은 한 줄, 두 줄 적고 말아요. 근데 나는 그러지 않았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칸을 5줄, 6줄 빽빽 채워서 제출을 했는데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 썼어요. 뭐 인사성이 밝다, 아침 수업에 지각을 한 번도 안 할 만큼 굉장히 부지런하다, 음료 만들기나 포스 찍기 이런 거는 빠르게 배울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어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장님들께서도 굉장히 반응이 좋으시고 어떤 사장님께서는 제 면접 앞에 대고 너 정말 귀엽고 당돌하다, 너를 뽑고 싶다 라고 했던 사장님들도 있습니다. 실화예요. 그리고 제가 아직까지 친하게 지내는 매니저님이 있어서 그 매니저님께 여쭤봤어요.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뽑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매니저분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경력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력이 없더라도 면접을 볼 때 지각하지 않고 면접 내내 미소를 띠고 있고 돈을 벌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면 뽑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점을 참고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알바 뽀개기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지원할 때 뭐 바리스타 자격증 필요한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필요 없습니다. 다음 질문. 자주 오는 손님은 기억하나요? 당근값입니다. 보통 이제 3번, 4번 정도 오셔가지고 음료를 시키시면 100% 기억을 합니다. 제가 아르바이트 하던 곳이 학교 근처였거든요. 학교 캠퍼스에 가잖아? 나한테 아이스 아메리카노, 타로 밀크티 사갔던 사람이 수두룩 빽빽이야. 진짜 마주치면 막 속으로 반가워서 인사할 뻔하고 그래요. 근데 인사하면 안 되지. 서로 당황스러우니까 뒤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잖아. 오늘은 타로 밀크티 드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고 말이지. 그래서 좀 참아주는 편이죠. 다음 질문입니다. 알바생들끼리 서로 눈 맞는 경우 있나요? 야 이거는 상당히 많아요. 제가 목격한 것만 몇 번입니다. 근데 이게 좀 같이 일하는 알바 동료로서 그 사귀는 2명이 처음부터 사귄다는 걸 밝히면은 괜찮은데 숨기고 있다가 나한테 들키잖아? 진짜 너무 섭섭해요. 그래서 이건 당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도 이게 소문나면 좋을 게 없으니까 비밀 연애 하는 것도 이해를 해요. 그러면은 아예 티를 내지 않는 게 어떠실까요? 같이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답니다. 제가 이럴 때가 있었어요. 같은 시간대에 저 포함해서 3명이 아르바이트 했던 시간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3명이 일을 하는데 남자애 하나, 여자애 하나였는데 뭔가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둘이 굉장히 좀 사귀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둘이 사이가 좋을 때는 오히려 상관이 없어요. 근데 둘이 싸웠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같이 알바를 하는 내 입장에서도 개불편해. 서로 막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데 얘기는 안 하고 가운데 있는 내 기분이 어떠겠니?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기본적인 멘트가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목소리를 크게 내야 되고 또 톤을 한 2톤 정도 올려줍니다. 어서오세요. 봉지를 마시는 공차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빈치 커피입니다. 주문을 받을 때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아이스티 한 잔, 초코 쿠키 스무디 맞으세요? 알겠습니다. 결제 도와드릴게요. 음료가 준비되면 진동벨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빨대 꽂아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런 멘트가 있습니다. 어려운 멘트들이 아니에요. 자, 다음 질문. 요거 너무 많이 질문 들어왔어. 이거 진짜 되게 궁금하신가 봐. 알바를 하면 음료 공짜로 마실 수 있나요? 상식적인 선에서는 다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20살 때 아르바이트 할 때 하루에 한 잔은 본인 음료 만들어서 먹어도 된다고 그렇게 매니저님이랑 점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20살이고 눈치가 보이다 보니까 맨날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만들어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니저님이 맨날 제일 싼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을 거냐면서 초코 파우더랑 오레오 파우더 엄청 넣어가지고 되게 하이 퀄리티 버전
버전의 코잉크 스무디를 만들어주셨습니다. 난 그 맛을 잊지를 못해. 그때부터였습니다. 파는 스무디가 밍밍해진 게. 자, 다음 질문입니다. 진상썰 풀어주세요. 저는 대학교 근처라 그렇게 진상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내가 딱 기억이 나는 에피소드가 있어. 어떤 손님이셨냐면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분으로 보이시는 분이셨는데 그 베스트 콤비네이션 블랙 밀크티 플러스 블랙펄 전보 사이즈로 시키셨어요. 그래서 음료를 만들어서 탁탁 빨대 꽂아드릴까요? 그래서 빨대 딱 꽂고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한 입 쪼록 드셔보시더니 저기요 이렇게 저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때부터 느낌이 왔지. 아, 이분 굉장하실 것 같다. 무슨 일이세요? 혹시 음료에 무슨 문제 있으실까요?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자기가 공차를 굉장히 좋아해서 공차를 자주 먹는데 자기 집 주변에서 먹던 공차랑은 맛이 다르다는 거야. 근데 맛이 다를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같은 재료, 같은 레시피를 써요. 모든 공차에서는. 내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야. 그래서 혹시 어떤 식으로 맛이 다른지 물어봐도 될까요? 여쭤보니까 우유 맛이 조금 더 연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만들어드릴까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아니래. 그것도 아니래. 다시 만들어주는 것도 자기 원하는 방식이 아니래. 이제 제 손에서, 아르바이트 손에서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매니저님이 그 손님 응대를 해주셨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이 약간 환불을 원하시고 그렇게 계셨던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맛있는 음료를 먹고 싶었다면 우유를 조금 더 진하게 해서 달라던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겠죠. 근데 저희가 음료를 다시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도 거절하시고 계속 앞에서 이제 불평불만을 얘기를 하신 걸 보면은 환불을 원하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환불을 무턱대고 해줄 수도 없잖아. 근데 매니저님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 내가 어디에서 봤는데 아르바이트생이 진상을 대처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 그럴 때는 그냥 컴플레인에 공감을 해주라고 하더라고. 막 예를 들면 어떤 손님이 오셔가지고 여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막 이러면은 그렇죠. 약간 비싼 거 같죠. 저도 비싸가지고 여기에서 잘 안 사 먹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손님들도 말문이 막혀서 진상을 많이 안 피우신다고 하더라고요. 써먹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다음 질문. 카페 아르바이트 음료가 많던데 레시피를 전부 외워야 될까요? 일단 그 아메리카노나 바닐라 라떼나 라떼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많이 들어오는 거. 그런 것들은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외워져요. 쉽게. 이제 제가 근무했던 매장들에서는 자주 안 들어오는 음료라던가 만들기 까다로운 음료들, 뭐 스무디 이런 것들은 안에 다 레시피를 좀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알바생분들이 힐끗 보고서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거든요. 음료마다 들어가는 양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외우기가 쉽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조금 처음에 고생을 해서 영어 단어 외우듯이 암기를 해놓으면은 음료 만드는 시간이 훨씬 빨라지고 좀 수월하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외우는 거 추천.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나요? 제가 20살 때 처음 알바했던 카페가 학교 근처였어요. 그리고 제가 알바했던 시간대가 주말 오후 타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녁밥을 드시고 이제 후식을 먹으러 저희 카페로 오시는 손님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진짜 기억에 남는 손님이 매주 다른 여성분을 데리고 오시는 남성분이 계셨어요. 주문받을 때 하는 대화들로 봐서는 친밀한 사이는 아닌 것 같고 그 여성분들이랑 안 친한 사이였던 것 같아요. 두 분. 소개팅을 하시고 나서 후식을 우리 가게로 먹으러 오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한 5번, 6번 반복되다가 안 오시더라고요, 저희 카페에. 아, 마지막 소개팅이 성공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네, 그분. 주문 실수했을 때는 민찌가 다 먹나요? 네. 그래도 제가 막 실수로 음료를 잘못 만들거나 막 그러진 않아요. 열심히 음료를 만들다가 삐꾸가 나면 이제 매니저님한테 보고 매니저님 저 잘못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매니저님이 민찌 드세요. 민찌 거 해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먹고. 아, 그리고 아르바이트 할 때 약간 뿌띠 행복이라는 게 있는데 그 뿌띠 행복이 뭐냐면 스무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음료 양을 넉넉하게 만들다 보면은 손님한테 나오고 나면은 그 믹서기에 좀 남아요. 그래서 그 믹서기에 남은 거를 다른 컵에 덜어서 그 아르바이트생들이랑 같이 한 입씩 맛보곤 합니다. 일종의 맛 체크죠, 맛 체크. 음료가 잘 나갔는지 맛이 없진 않은지.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뿌띠 행복이라고 불렀어요. 다음 질문입니다. 이것도 되게 많이 물어봤어. 이게 또 궁금한가 봐. 번호 따인 적 있으신가요? 카페 알바할 때 오히려 없었어요. 그리고 다른 알바생들이 번호를 따이는 거를 내 눈으로 본 적도 없는 것 같아.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했던 아르바이트 시간대는 보통 다 이제 2명, 3명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기 때문에 보는 눈이 있어서 번호를 많이 못 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혼자 일하는 시간대 아르바이트생들은 번호를 많이 여쭤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 질문. 설레는 썰 있나요? 우리 카페에 맞은편에 어떤 가게가 있었는데 그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분이 저희 카페에 음료를 자주 사러 오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얼굴에 익혔는데 그날도 그 가게분의 직원
직원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주문을 하고 결제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저를 이렇게 딱 빤히 쳐다보시더니 혹시 몇 살이에요? 친해지고 싶어서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여자한테 설레본 적이 몇 번 없는데 그때 약간 심쿵하더라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오픈 미들 마감 시간대 중에 뭐가 제일 꿀인가요? 미들입니다. 오픈 미들 마감이 하는 일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오픈은 이제 가게를 여는 시간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료 준비를 해야 돼요. 재료 준비가 약간 재고 관리나 이런 것도 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아르바이트생들한테는 잘 안 시키고 직원이나 매니저나 뭐 오래 일한 아르바이트 이런 사람들한테 시킵니다. 그리고 마감 시간대는 뭘 하냐면 청소를 해야 돼요. 이제 매장 청소는 물론이고 음료 만드는 바 청소도 해야 되고 화장실 청소도 해야 되고 종량제 봉투도 이제 내다 버려야 되고 하다 보니까 빡세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는데 청소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면 마감 시간대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미들 시간대는 그 오픈이랑 마감 사이에 껴있는 시간대다 보니까 음료만 만들거나 간단하게 중간중간 화장실 쓰레기통 비우는 정도? 그 정도만 하면 됩니다. 미들, 마감, 오픈 이 순서대로 좋습니다. 과외보다 아르바이트를 택한 이유가 뭘까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과외를 이미 한번 해봤었어요. 카페 알바하기 전에. 과외 시급이 세긴 세지만 그렇게 센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그 학생한테 가르칠 내용을 내가 미리 공부를 하고서 가야 되는 거다 보니까 내 학과 공부랑 병행을 하려면 그냥 그 시간대 딱 일하고 끝내는 카페 알바가 더 맞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카페 알바를 했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실수해서 지적받았을 때, 혼났을 때 어떻게 하나요? 그냥 잘못을 인정하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르바이트에 빨리 적응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좀 첫날부터 철판을 깔 필요가 있어. 보통 아르바이트 첫날이 되면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저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런 걱정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막 눈치만 보다가 끝나요. 근데 그러면 안 돼. 음료 만드는 거나 청소하는 거 이런 거는 손에 익을 때까지 좀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장 빨리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아르바이트에 녹아들 수 있는 방법은 인사하는 거. 인사부터 자신있게 큰 목소리로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어느새 그 매장의 일부분이 되어 있을 것이다. 다음 질문입니다. 아르바이트를 경험을 위해서 해보라 하던데 도대체 뭘 경험하라는 걸까요?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은 돈 귀한 걸 배운다 라고 말씀을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직 내에서 그리고 일정 규율 내에서 일을 수행하고 뭐 일종의 퀘스트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상식이라는 게 좀 생기더라고요. 매장 내에서 통용되는 상식이라던가 이제 손님을 응대할 때 생기는 상식이라던가 어느 정도 상식이 조금 쌓이면서 상식적인 인간이 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르바이트 기회가 있다면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랜만에 옛날 이야기 꺼내니까 또 재밌네요. 민지가 이룰 수 있는 가장 작은 기적 민기적, 여러분이 이룰 수 있는 가장 작은 기적 민구독.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유용하거나 유용하지 않은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밍빠밍빠밍빠롱 안녕!